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박사 경제학 그래프 계산 문제 특강, 이번 시간에 계산 문제 특강 2장 수요 공급의 탄력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두 번째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장 수요의 2분의 1은 가격 탄력성이 2인 소비자 75명에 의해서 구입되었고, 나머지 2분의 1은 가격 탄력성이 3인 소비자 25명에 의해서 구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같은 가격 탄력성을 가진 소비자끼리는 같은 수량을 구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전체 시장 수요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시장 수요의 2분의 1, 수요의 비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아니 전체 이게 50%를 차지해요. 2분의 1. 얘도 2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이지. 이 안에 사람들이 몇 명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요의 탄력성에 가중치할 때는 2분의 1, 절반.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 탄력성이 2인 소비자 75명에 의해서 구입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가중치로 계산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중평균을 낸단 말이야. 여기서는 탄력성이 2가 되고요. 여기서는 가격 탄력성이 3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지금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가격 탄력성이 2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가격 탄력성이 3이고, 그럼 약간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이제 사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비중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7번 볼게요. 넥타이 가게에서 가격이 5원일 때 하루에 평균 30개를 팔지만 가격이 5원일 때 30개를 팔았습니다. 평균. 가격이 3원일 때 50개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상황을 P와 Q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이렇게 있고요. Q가 이렇게 있어. P가 5원일 때 평균 30개가 팔렸습니다. 자, 가격이 3원일 때 여기 50개가 팔렸군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력성 구하는 공식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 탄력성이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가격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 변했니? 이렇게 해요.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 변했니? 변화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고요. Q라고 쓸까요? X로 써도 되고, Q가 몇 개였는데 몇 개 팔렸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격이 지금 5원에서 3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원래 5였어. 그리고 여기 변화하는 크기 자체는 P가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Q는 20.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이제 절대값이 올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빼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Q는 원래 30개였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델타 Q가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대략 1.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1.6, 그러니까 1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볼게요. 8번. 소득을 모두 X제랑 Y제에 지출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준선형 효용함수라 합니다. X에 대해서는 선형인데 Y에 대해서는 약간 비선형이기 때문에 약간 준선형 효용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되게 재미난 특성을 가지고 있죠. MRS가 보통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에는 MRS가 X랑 Y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 목적식과 제약식. 이 소비자 선택 이론에 우리가 이제 뒤에 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기초적인 거는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탄력성 파트에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약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약식. 소득을 우리 I라고 할까요? I. 소득을 I라고 하면 X제에 지출하는 금액, Y제에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자,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그때 효용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로 바꿀게요. 2분의 1 X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 이걸 보려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할 때 MRS를 구해야 돼요. MRS X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X로 미분을 하는 것이고 분모는 Y로 미분해야 되는 것이죠. X로 미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Y로 미분하면 Y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내려가요. 내려가고 하나 빠지니까 루트 Y분의 1, Y의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돼서 루트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MRS가 어떤 특성이다? X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니까 MRS의 값은 X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고 Y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X에 의해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이거 특성을 살짝 한번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Y가 만약에 1이라고 할게. Y가 1이라고 하면 Y가 1로 주어져 있으면 X가 1이던 2가 되던 3이 되던 여기 Y라 그러고 X라 할게요. Y가 1이면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가 1로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로 일정해요. 1, 1, 1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재미난 특성입니다. 재미없으십니까?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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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1로 일정해요. Y값이 일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조적이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가 보통 동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땐 다 다르지. 완만하다가 1이 됐다가 더 가파르게 되는 거니까 그거랑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자,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을 한번 볼까요? 자, 효용극대화되는 최적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최적 선택은 MRS랑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선과 같이 접할 때 내부해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지만 MRS XY 얘는 루트 Y 이렇게 돼 있고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 이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예산선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네,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XY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X를 구한다 해볼게. Y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살펴보시면 Y를 제곱하게 되면 Y는 X랑 Y의 비율 PY분의 PX의 제곱 이게 바로 Y의 최적 생산량 이렇게요. 그러니까 Y는 소득이 증가해도 Y의 소비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Y제는 소득을 여기 I라고 썼으니까 I라는 소득에 영향이 없다. 이게 중립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플러스 영향이면 정상제고 마이너스 영향이면 열등제인데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X는 여기 나와 있는 Y제를요. 여기에다가 예산선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집어넣어 볼까요? 공간 부족으로 여기다 한번 살짝 넣어 볼게요. Y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I는 PX에다가 X 더하기
따라오셨죠? 자, y 얘는 그냥 놔두고 요 y로 집어넣으면 여기 보시면 py의 제곱분의 p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하나 지워지고 얘 하나 지워지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요거 x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요거 전리 넘겨요. 넘기고 얘 넘어가죠. py분의 px의 제곱 전리 넘어가. 그리고 그걸 x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좀 복잡하게 됐네. 여기 보시면 i 마이너스 얘가 넘어가니까 py분의 px의 제곱 그거를 px로 나눠줬어요. 정신없죠? 아무튼 이게 소득이 증가할 때 x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는 거. 이때는 x는 영향을 받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처럼 이게 효용 극대화가 되는 x랑 y 값을 구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 살짝 문제 좀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소득 수준이 10이고 x랑 y자 가격이 1이라면 소득 여기다 넣어야지. y는 어떻게 1, 1이니까 y는 1인데 x는 소득이 10이고 xy 가격이 1, 1이니까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그럼 이게 5가 아니라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은 틀렸네요. 2번 x제, y제 가격 비율이 변화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y제 구입량은 일정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의 가격 비율이 PY분의 PX가 일정한데 소득이 증가하면 평행하게 이동하잖아. 그때 이 Y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만 보시면 돼. 이 Y 값 계산했잖아. PY분의 PX 가격 비율이 일정해. 그럼 여기 일정하니까 지워지면 1이겠지? 근데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의 Y제 구입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준선형 효용함수의 특성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다음에 3번 볼까요? 소득이 불변인 한 X제랑 Y제 가격 비율이 변하면 소득이 불변이야. X제, Y제 가격 비율이 변해도 구입량의 비율은 일정하다? 아니, 가격 비율이 변하면 구입량의 비율은 요 X값 요거 PY분의 PX의 영향을 받죠. I가 일정할 때 Y분의 PY분의 PX가 변하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일정한 게 아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자, X제 한계 효용은 체감하지만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요거네. 체감하지 않지. 일정하죠. 예, 틀렸고 Y제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예, 반대됐습니다. 얘는 체감, 얘는 일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소득에서 차지하는 X제의 지출액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소득에서 차지하는 X제 지출 비율 이렇게 보세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X제 지출액의 비율은 X제 지출액의 비율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X랑 X 그게 X제의 지출액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X제의 지출액은 이거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 그럼 PX에다 X는 요거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I 마이너스 PY분의 PX의 제곱 이렇게 됐고 얘를 I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요 우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X제 지출액의 비율 이걸 뭐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뭐 엔겔 지수, 엔겔 함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이것만 그냥 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I 요거 I분의 I니까 1이고 1 마이너스 요거 안에 들어가니까 I랑 PY분의 여기 PX의 제곱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제곱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야? 소득이 증가와 동시에 소득이 증가했어. 이게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게 작아지니까 얘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해 가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수요 곡선을 D1, D2, D3라고 하고 가격의 탄력성이 각각 0.3, 1,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총수입은 P 곱하기 Q라고 쓸게요. 이게 바로 총수입이 되는데, 자, 가격이 1% 하락할 때 언제 총수입이 증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얘가 증가하려면 변화율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빠르게 증가해야지 가격의 변화율 대비 Q의 산출량의 변화율이 얘 훨씬 더 커야지. 자, 이거 변화율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격의 변화율, Q의 변화율, 이거는 TR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했을 때보다 Q의 변화가 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네,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밖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10번은요. 좀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